면회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많이 안아줬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강한 훈련을 해서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토닥거려줬을 때 그 후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야만이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있다는 거죠.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신과 진료를 못 받아봐가지고 혹은 심리상담도 해보지를 않아서 내가 뭐 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군인들의 이 심리상담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강한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심리상담가 이승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아주 추워요. 네. 그래도 네. 이게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그럼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 대한민국 아들들을 위해서 네. 심리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군인이란 또 군대라는 독특한 그 단체에 들어간 우리 아들들이 이제 네. 겪는 많은 애환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군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네. 아주 바뀌는 거의 이렇게 이제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단절적인 이제 한 계기가 돼요. 네.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오는 거죠. 네. 어떤 충격이 옵니까?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네, 네. 갑자기 네.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네.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네. 똑같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네. 들어가기 전부터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들어가서 또 겪는 또 불편함, 네. 또 곁에 있는 동료들과 잘 안 맞거나 선후배가 잘 안 맞거나 그럴 때 가장 우리 심리 상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 지금 상담을 많이 하셨죠? 네. 예, 예.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가, 그리고 또 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 사례는 한 병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병사는 뜻하지 않는 말리다 어떤 안에서 군 생활의 안에서 관심사병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마지막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휴가를 나오면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만나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마지막 휴가였었던 거고 죽으려고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학교 복학해가지고 열심히 졸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대장님이 직접 그 사병을 데리고 와서 직접 산타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과거에 어떤 사안에서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꼭 군생활 안에서만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의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과거에서 자기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연동해가지고 군생활하고 같이 연동하게 된 거예요. 연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보내놓고 소대장님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겨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고 꾸지람을 말고 그냥 안아만 주세요. 그래 너 잘했어. 잘 견디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마음을 쓰다듬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왜?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알고 있었죠.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본인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하면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분명히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소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거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했었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네.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이나 개인 생활에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네. 연장이 돼서 군 생활을 들어가니까 이제 네. 더
그거 네. 큰 거죠. 본인 네, 맞습니다. 감정선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예. 하나를 케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시각도 있어요. 네. 부대를 관리하는 사람들. 네. 그 소위 간부들이 있죠. 네. 장교든 네. 부사관이든 네. 높건 낮건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엄마들의 부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애 네. 좀 케어해 주세요. 네. 당연히 필요하지. 네. 우리 애 사람 좀 만들어 보내주세요. 네. 엄마가 케어 못하고 엄마가 사람 못 만든데 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럼 싸워야 하는 싸움 준비하는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오히려 심리적으로 케어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는 간부들. 간부들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병사들도 이렇게 안아주고 케어하고 보살핌을 받아서 다정하게 네. 집에서 가정에서 살듯이 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일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훈련해야지, 네. 목표 달성해야지, 작업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 약하니까 네. 아이를 거의 자기 집에 가서 어린애 자기 아들, 딸 돌보듯이 업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군대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단절감. 네. 거기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또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의 그 이어왔던 환경과 또 군이라는 그 자체의 환경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학교 또한 폐쇄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시 또 이어가지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의 어떤 우울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월감 같은 것도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부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뭐 탈영을 한다든가 자살을 한다든가 어떠한 여러 가지 자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굉장히 이게 이제 간부님이나 일반 사병들도 많이 힘들다는 거죠.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요. 근데 간부님들이 사실은 진짜 정말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간부님들이 좀 심리적으로 네. 해피하시고 그러면 네. 사실 조금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병사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개개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간부들이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동료나 상하 관계, 선후배 관계, 그 뭐라 해요, 선임과 후임 이런 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사실은 이렇게 세세하게 체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간부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소규모로 병영 생활을 소규모로 하면 더 나을까요? 왜냐면 한 그 뭐예요, 그 방에 네. 네모반 시간 네. 공간에서 자주 하는 병사들이 뭐 보통 한 2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거를 조금 소규모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간부급들이 어떤 간부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학교에서 상담을 교환 과목으로 들어간다든가 다른 과목으로 해가지고 서로 병용을 해서 일단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왜 상담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상담이랑 심리 상담이랑 하면 내가 정신이 뭐가 문제가 있어? 야, 내가 간부인데 어떻게 내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이 들어가던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고 상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감기와 똑같구나. 초기 감기와 똑같구나. 근데 그 초기 감기가 나중에는 적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큰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초기 감기 때 빨리 막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교육이 들어가면서 각 부대마다 제가 봤을 때 부대마다 교육이 또 편성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무게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편안한 그 관계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서로 이해하면서. 예, 그럼 군 조직은 아주 특수해요. 네. 특수하다는 거는 네. 거의 무엇보다도 폐쇄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유롭게 또 학교 생활하고 교우 관계 유지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려고 하다가 네. 그 딱 폐쇄된 곳에 들어오니까 이제 심리적 충격이 크겠죠. 네. 단절감이.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미치는 그 충격, 영향 뭐 이런 게 아주 좀 특징적일 텐데 네.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나요, 병사들이? 군이라는 그 조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간부님이 계시고 또 위에 중간에 또 우리 부사관님들이 계시고 또 그 밑에 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감정의 표현을 해도 네. 이렇게 약해 빠졌냐 이렇게들 또 구박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네. 원래 군대가 그냥 마초주의잖아요. 네. 강한 남성들의 집단 이런 거를 지향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좀 뭐 부드럽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네.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 사실. 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감정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다 생각해요. 간부, 이렇게 장교님들이 계시고 그 중간에 부사관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사관들은 솔직히 간부님들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떠나고 다른 부대를 자리 또 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대를 유지하고 있고 항상 지키고 있는 분은 저는 부사관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관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다가와서 위에 간부님들보다 좀 더 다가오는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어머님과 아빠의 역할. 물론 업무가 많이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면 그 일반 사병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온유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각 생활관에 가서 티타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타임을 만들면서 서로 간에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눈과 눈, 우리 눈은 마음이 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어머니이다 보면은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락을 하면서의 교육도 있지만은 우리가 딱딱한 교육보다는 부드러운 교육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생긴 상하관계, 간부와 그 병사들 간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군대 생활 막 시작할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아버지와 느끼는 그런 상하관계랑은 틀리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이 갑자기 딱딱한 그 상하관계, 그 상명하복의 제도에 들어가서 말은 못하고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극단적 선택까지 가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요즘에는 윽박 지르고 교육시키는 부모님이 별로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요즘에 훈육에 달라져서. 그런데 막 군대에서 어쨌든 잘못하면은 꾸지람도 듣고 할 때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낙담하다시피 할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조금 해결해주면은 훨씬 좋은 군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군대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오는 거 하고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솔직히 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근데 저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너 왜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18개월 동안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아들이면 누구나 갔다 와야 제대로 된 남성이 되니까. 그 후자는 참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그럽니까? 네, 많이 됐대요? 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죠. 네. 왜냐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 기간 동안 썩다 왔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병으로 갔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각 집안마다 또 특색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특색이라든가 의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군대 생활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또 지나고 나면 상당한 추억이 되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맞아. 네. 이게 이제 연약하거나, 네. 아니 꼭 약하지 않더라도 네. 민감하거나, 네.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네, 이게 맞습니다. 정서불안으로 발전하고 이게 조금 심화되면은 야 이거 타령하고 싶어 네. 혹은 그것도 어려우면 네.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 네. 생활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걷는 부대의 대대장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병사들이 나가면서 네. 조금 과장을 해서 농으로 하는 얘기. 네. 우리 지구 3바퀴 반 돌고 간다. 실제로 군화가 네. 너덜너덜 네. 이게 4켤레쯤 신어요. 네. 그 군화가 닳아서 너덜너덜해서 철사로 꼬매고 있어요. 저기 양지바른 곳에 세상에. 겨울에 보면은 네. 짠하지. 네. 이게 보급금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는 워낙 많이 걸으니까 네. 조금 더 주는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덜너덜 네. 이 뒤에 막 흔들. 네. 저희 아들이 있던 군대에서도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들었는데 복귀할 때 지갑을 잃어버려서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꼬지람을 받느라 그날로 이 친구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해피하게 누나들하고 뭐 휴가를 지내고 들어갔던 친구가 말 한마디에 있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까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심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의문점이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군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군대라는 그 공간 자체가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네. 아들 때문에 접견하러 가봤는데, 정말로, 야, 너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니?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제 느낌에 학교 생활보다는 교도소보다 더, 그게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강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리고 사방파방 둘러봐도 환경 자체가 또 산이잖아요. 거기도 산이었거든요. 아예 보이는 건 나무밖에 안 보였고, 도시에 살다가, 야, 너 정말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과거에, 지난 그 과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아까 얘기하다시피 연결을 시켜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현재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중간에 부사관님들하고 같이 어떤 관계성에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처럼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잤다고 하면 어떠한 강한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여기도 적응하고 저기도 적응 어떤 사회성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곧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핸드폰을 쓰는 거 말고도 개선을 하려면 제 생각은 네. 부모님들의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면 네. 자녀들한테도 영향이 갈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하려면, 네. 군대를 만들려면 네. 부모님들의 상담도 필요할까요? 부모님 상담도 필요하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꼭 다 100%는 아니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상담도 중요도 하지만 또 부대 안에 어떻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부대 안에서의 부모님한테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병들을 먼저, 어떤 병들을 먼저 상담을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간부님들 먼저 서선수범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네. 상담이라는 거를 네. 사실은 뭐 교회 같은 데는 신약의 기도를 하고 네. 성당 같은 경우는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네. 이러는 과정도 좀 남다른데 네. 솔직히 그냥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잖아요. 상담사들이. 네. 그런 분들한테 자기의 이렇게 약한 감정을 토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발로 맞습니다. 찾아가서. 맞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사분들이 누구를 골라낼 수도 없는 맞습니다. 거고. 네.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자기가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토로하고 자기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게 하려면 네. 주변에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어떻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제일 가까운 분이 솔직히 말하면 행정보호관님들이시잖아요. 그 행정보호관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강의를 좀 해보다 보면은 눈빛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그리고 말을 안 해도 네,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항상 간부님들은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 병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뭐 우리가 감시가 아니라 관찰이고 관심이잖아요. 관심을 주다 보면은 저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부적응로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열린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좀 어떨까.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군부대 안에는 솔직히 전담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일반 상담센터와 MOU를 해서, 왜냐하면 안에 있는 상담센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담감이 오거든요. 나의 어떤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어떠한 과거의 뭔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연을 또 오픈하지 않을까. 이런 원래는 비밀 보장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MOU를 한 상태에서 나하고 맞는 상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맞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 예.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심리가 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뭐 비정상적인 감정을 갖는 거는 솔직히 아닌 거죠. 네. 갑자기 변하는 그럼요. 그거는 네, 좀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들들이나 네. 그 직접 병사로 있는 네. 친구들이 자기 감정이 이상해진다고 해서 본인이 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힘들어진다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하게 훈련받은 네. 사관학교 출신도 네. 힘들어해요. 네, 맞습니다. 격오지에 가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 병사는 오죽하겠어요. 네. 뭐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네.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심리 상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우리 군대가 한 650명, 7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대대급 이상 부대에. 네. 그 배치해놔도 서열을 다 못 따라가겠죠. 네.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이제 공급은 하는데 점점 더 예산도 확보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도 많이 배치해서 네. 그걸 좀 어루만져주는 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병사들 심리 상담 요청 오면 선생님도 많이 해주세요. 바쁘시겠어요? 당연히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가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 귀하듯이 그럼요. 남의 자식이 귀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갑자기 상담을 요청했던 그 병에게도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갔듯이 똑같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네. 좀 간절감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멀리 네. 주말에 집에 갈 수 없는 거리 네.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좀 외롭더라니까. 네. 근데 우리 기숙사의 바로 위층에 심리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네. 어쩌다 스치면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엄마 보는 것 같이. 네. 그 보는 것만으로. 네. 그렇다고 또 찾아가서 한 건 없는데, 네. 아이고, 얼굴 한번 보고 네. 미소 한번 이렇게 나를 향해 지어주는 거. 네. 거기서 위로를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병사 그런 거. 네. 뭔가 따뜻한 눈길로 좀 봐주는 걸. 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잖아요. 말을 안 해도 눈빛과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안 해도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시작할 때 강한 군대, 네. 전투력 갖추기도 힘든데 언제 병사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냐. 네. 그 초급장교도 힘들다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네, 그거 이제 그들 입장에서 네. 그럴 수 있다는 네, 얘기고 네. 가급적 네. 힘닿는 데까지 안아주고 네. 쓰다듬어줘서 네. 적응을 잘해서 더 강한 젊은이로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지금 우리 21세기잖아요. 20세기에는 어떤 명령에 따라야 되지만 지금은 21세기다 보면 그 시대에 맞춰서 일단은 지금은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훈련에 들어가고 강한 군대로 만든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군대 네. 만들기 이거는 지금처럼 네. 쭉 격오지에 네. 그 군대를 쫙 깔아서 네. 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큰 집결부 도심 네. 근교에 네. 집결 보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할 때 출동하는 부대로 네. 이렇게 이제 부대 운영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아. 그리고 경계도 필요하죠 휴전선. 네. 그거는 이제 전문 인력들 고용해서 하게 하는 거고 전투하는 부대는 평소에 강하게 체력 단련하듯이 훈련을 시키고 네. 그 큰 밀리터리 타운에서 생활하고 네. 필요할 때 이제 기동을 해서 네. 전투하고 네. 이런 개념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고립감이 좀 적지 않겠냐? 네. 근데 맞습니다. 위치가 일단 그럼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이 한 3편밖에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네. 그거 얼마나 단절감을 느끼냐고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직 어디 교도소 이거 섬에 있는 네. 철옹성 교도소에 온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들 면회 갔을 때 그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많이 안아줬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강한 훈련을 해서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토닥거려줬을 때 그 후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 저 월남전, 베트남전에 네, 파병했던 그 원로 네. 군인들의 장군의 증언인데 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실제로 용감하게 잘 싸우는 사람은 그냥 군기가 들어갔고 평소에 빳빳한 사람이 아니고 네. 부드럽고 네.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네. 그런 병사가 실제로 네. 전장에서 용감하고 네. 이타적인 행동을 하더라. 네. 견우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포복에서 들어가서 네. 구해내고 네. 그런 행동은 거기서 나오지 네. 그냥 뭐 뻣뻣하게 그냥 소리 네. 팍팍 지르고 그냥 쿡쿡 지르고 다니던 친구들은 도망가기 바쁘더라. 네. 그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네. 자기 경험이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드럽게 심리 상담해주고 강한 네. 마음을 갖게 네. 하는 원천이 이런 네. 데 있다 생각하네요. 군인 심리상담센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인원이 보충이 되고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게 이제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많은 군인들이 자기가 마음이 아프거나 이럴 때 좀 찾아볼 수 있는 네. 그 전문가들이 좀 여러분이 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강한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로 네. 군 심리 상담 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희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